쿠보 나오토는 인싸처럼 여자애들한테 거침없이 다가가는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싸처럼 사회성 제로도 아니다. 친구도 나름 있는 편인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우리 반에는 눈빛이 살벌해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금발의 미녀가 있다. 오가미 치히로. 금발의 긴 머리에 눈꼬리가 올라간 눈, 있어야 될 자리에 단추도 몇 개 없는 리폼한 교복을 입고 있다. 이런 살벌한 모습 때문에 일진이라는 말도 있다. 사실은 다른 학교 일진들이랑도 친하다는 그런 안 좋은 소문도 돌고 있다. 참고로 나는 그런 오가미의 옆자리이기도 하다. 좋은 아침 오가미. 좋은 아침. 인사해주기는 하지만 좀 무섭단 말이지. 언제나 찌푸린 얼굴에 외모도 좀 무섭긴 하다. 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면도. 저기 쿠보. 미안한데 어제 국어 수업 때 필기한 노트 좀 빌릴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되지. 나는 바로 노트를 오가미에게 건넸다. 고마워. 야야, 오늘도 쿠보 녀석 오가미한테 셔틀 당하고 있는 거냐? 오가미 옆자리는 참 극한 직업이라니까. 주변 애들은 내가 셔틀 당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그런 적은 없다. 방금도 필기 노트를 빌려줬을 뿐이었고 오가미는 고맙다고 인사도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거다. 체육 시간. 오늘은 배구하는 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 잘하고 있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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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수업은 항상 시간이 빨리 지나간단 말이야. 다음은 이동 수업이네. 던진다. 헤헤, 전혀 못 맞추네. 시선을 돌려보니 정리 시간인데도 공 던지기를 하며 노는 애들이 있었다. 아이 참, 선생님이 오시면 혼날 텐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오감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남자애들을 엄청 째려본다. 하긴 정리 시간에 놀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지. 안돼. 소리 미끄러졌어. 어딜 보고 던지는 거야? 공은 아주 크게 벗어나 버렸고 그 공이 향한 곳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오가미에게. 이런, 위험해. 정신 차려보니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마치 제대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안돼. 오가미 괜찮아? 오가미? 오가미를 쳐다보니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뭐야? 나 지금 오가미를 밀어서 넘어뜨린 거야? 미안해 오가미. 나만 공 맞고 끝내려고 했던 게 오가미를 밀어서 넘어뜨리게 하다니. 역시 화가 난 거겠지. 오가미? 오가미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갑자기 내 얼굴 쪽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건 너무 가깝잖아. 이대로 가다간 키스도 가능할 정도. 저기 쿠보. 그래. 마음의 준비는 했으니까 화내도 돼. 내가 화를 낸다고? 왜? 오가미는 일어나더니 나에게 손을 내민다. 난 그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쿠보 네가 도와준 거 맞지? 고마워.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안 했는데 뭘. 아니야, 정말 고마워. 아니 뭘. 그 후 공을 던진 남자의 두 명이 사과를 했고 오가미는 그 자리에서 그 사과를 받아줬다. 혹 하나 생긴 걸로 끝나서 다행이다 진짜로. 점심시간. 나는 양호실에 들렀고 머리가 아픈 것도 사라져 많이 호전되었다. 쿠보. 오가미? 거기엔 나를 기다린 것처럼 오가미가 있었다. 머리는 괜찮아? 작은 혹 하나 생긴 정도야. 그래. 오가미 혹시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신경 쓰는 건가? 하지만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뭔가 화제 전환이라도 해서. 저기 오가미, 괜찮으면 점심 나랑 같이 안 먹을래? 아니 벌써 다른 애들은 먹고 있잖아. 아니 무엇보다 나 오가미랑 점심 먹고 싶었거든. 좀 부담스럽게 말했나? 날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쿠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고마워. 이렇게 해서 난 처음으로 오가미랑 점심을 먹게 되었다. 교내 정원으로 이동한 나와 오가미는 가까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앉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먹기 시작해도 서로 아무 말이 없다. 하늘이 파랗고 맑구나. 그런 당연한 말을 중얼거릴 정도로 대화가 없었다. 먼저 같이 먹자고 한 건 난데 이왕 같이 먹게 됐으니까 뭔가 이야기거리라도. 방금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찾아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 맞네. 길을 잃었나? 오가미? 또 눈빛이 날카로워져서 좀 무섭긴 하다. 그러니까
오가미는 고양이를 싫어해? 싫어하진 않아. 근데 왜 그런 걸? 아니, 오가미가 저쪽에 있는 고양이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양이라고? 그래, 저쪽에 있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해도 오가미는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을 했다. 쿠보 너 혹시 날 놀리는 거야? 놀리긴 누가. 저기 봐, 진짜 있잖아. 고양이가 이쪽으로 와줬어. 너 때문에 살았다. 진짜네. 고양이다. 오가미는 고양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줬다. 아이 이뻐. 어때? 내 말 맞지? 의심해서 미안해. 뭐 사과받을 정도로 신경 쓰진 않았다. 오가미는 고양이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는 건지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어줬고, 고양이도 금방 오가미랑 친해져 배를 보이며 누워버렸다. 아무래도 오가미는 고양이가 안 보였던 것 같다. 그 정도 거리면 누구든지 보일 것 같긴 한데, 혹시 오가미는 시력이 엄청 안 좋은 건가? 그렇다면 체육 시간 때 내 얼굴 쪽으로 바싹 다가온 것에 대한 이유도 설명된다. 오가미는 응? 시력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아. 엄청. 엄청 안 좋구나. 지금까지 오가미의 눈빛이 살벌하거나 찌푸린 표정으로 있었던 건 시력이 안 좋아서? 시력이 나쁜데 왜 안경을 안 끼는 거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은 쓰이지만 지금은 안 묻는 게 나을지도. 나오토, 넌 집에 오자마자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아파! 갑자기 누나가 내 등을 뒤에서 철썩 때린다. 아직도 얼얼하다. 이번 건 분명 손자국이 남았을 거야. 아프다고! 누나는 손이 매우니까 조절 좀 하라니까. 뭐래? 고민에 빠진 남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마음도 모르고. 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선택은 없어? 근데 나오, 집에 와서도 계속 뭔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역시 우리 엄마 예리하시네. 그게 말이야, 나는 엄마와 누나에게 오가미에 대해서 말했다. 슬쩍 보게 된 오가미의 도시락에는 콩나물이랑 흰밥뿐이었던 것도 말했다. 어머, 그건 좀 걱정되겠구나.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도시락 반찬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가 해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함부로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이야. 오감이랑 제대로 말해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의 가정사에 대해 물어보는 건 좀... 나오, 그 치이로라는 여자애 말이야. 앞으로도 잘 챙겨주거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혹시 친해지게 돼서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다면 한번 데려와.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에 조금 덜렁댈 때도 있으시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의지가 되는 존재다. 나오토, 고민이 있으면 이 누나한테도 말해야 돼. 알고 있다고. 물론 누나도 똑같이 그런 존재다. 나는 오가미한테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게 되었고, 이런 나에게 오가미도 말을 걸어주게 되었다. 요즘 방과 후에는 거의 같이 하교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오가미, 같이 집에 가자. 그래. 쿠보 저 녀석 요즘은 오검이랑 항상 붙어있잖아. 무섭진 않나? 오가미는 사실은 보기만큼 무섭지 않을지도. 쿠보, 요새 자주 말 걸어줘서 고마워. 친구니까 말을 거는 건 당연하잖아. 오감이랑 같이 있는 건 즐겁다. 역시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것뿐이었다. 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쿠보 너뿐이야. 그렇지 않아. 다른 애들도 오가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자 오가미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 쿠보, 걸으면서 들어도 되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집 실은 한부모 가정인데. 오가미는 걸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오가미는 어머니와 사는 한부모 가정. 하지만 어머니는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하셔서 집이 가난하다고 한다. 나도 엄마를 도우려고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서비스업이나 손님을 대하는 그런 곳은 나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로 오가미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충분히 전해졌다.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해서 미안. 내가 바보였다. 좀 더 빨리 오가미랑 친해졌다면. 오가미! 나한테 협조 좀 해주면 안 될까? 협조? 먼저 우리 집에 와줘. 뭐? 물론 이상한 의도가 아니라 오가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해서. 나는 오가미의 허락을 받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이쪽은 나랑 같은 반 친구인 오가미 치히로.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엄마랑 누나에게 오가미를 소개했다. 오가미는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뭐 그거야 내가 억지 부려서 데려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어머, 얘가 그때 말한 너무 예쁘구나. 지희로, 나오토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진 않았지? 괜찮아? 나를 뭘로 보고? 지희로, 협조 좀 꼭 해줬으면 해. 네? 나도. 네? 그러고 나서 오가미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누나 방에서는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엄마는 저녁으로 먹으라고 반찬통을 오가미한테 건넸다. 쿠보, 오늘은 고마웠어. 나야말로 갑자기였는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어. 누나와 엄마, 오가미가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단 말이지.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 또 데려오라고 잔소리하겠지. 쿠보, 너희 어머니는 요리도 잘하시고 다정하셔. 언니는 사이즈가 작아진 옷도 많이 주시고 정말 잘 챙겨주셨어. 오가미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좋아해준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쿠보, 여기서부턴 나 혼자 가도 돼. 그래, 조심해서 돌아가. 쿠보, 왜? 뭐 빠뜨린 거라도 있어? 있어. 그렇게 말한 오가미가 다시 우리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쿠보, 정말 고마워. 쿠보, 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오가미의 웃는 얼굴 진짜 예쁘다. 학교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은 각자 뭘 담당할지 정하기로 한 날. 자, 그 다음은 장 보는 담당. 하고 싶은 사람을 손들어 주세요. 저요. 누가 손을 드는지 보니까 옆자리에 오가미가 손을 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없나요? 한 명 더 손들어 줬으면 하는데. 저 오감이랑 둘이서만 가는 건 좀. 오가미는 아직 좀 무서워서 같이 있는 건 좀. 교실이 조금 술렁대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려서 지금 당장이라도 큰 소리로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저요! 내가 여기서 오가미의 좋은 점에 대해 열변을 하더라도 아마 잘 전해지지 않겠지. 나는 씩씩하게 손을 드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장 보는 건 정해지자마자 바로 사러 오다니. 어디 보자. 이제 다 샀겠지? 이제 다 샀어. 이걸로 장 보는 건 끝났지만 오가미, 저기 공원에서 좀 쉬었다가 안 갈래? 내가 주스 쏠 테니까. 그래? 쿠보, 주스 고마워. 아니야. 근데 공원에는 왜? 실은 오가미한테 줄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경인데 말이야. 전에 오가미가 시력 검사에 대해 말해줬을 때 그 결과를 참고로 했으니까 아마 도수는 맞을 거야. 나는 오가미가 기뻐하며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건넸지만 받을 수 없어. 이건 받을 수 없어. 오가미, 쿠보, 넌 나한테 많은 걸 해줬어. 쿠보, 너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언니도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어. 하지만 난 쿠보한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것도 보답을 못했어.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오가미. 기뻐했던 반면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 안경을 받아줘야지. 내 말에 오가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난 안경 케이스에서 안경을 꺼내서 오가미한테 대신 안경을 씌워줬다. 오가미의 웃는 얼굴을 계속 보고 싶다는 이유로 선물하면 안 돼? 나 처음엔 말이야, 오가미가 무서워서 다가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오가미 넌 사소한 거라도 매번 고맙다고 말해주고 배려심도 있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웃는 얼굴도 예뻐. 쿠보, 그러니까 그 안경 써줬으면 좋겠어. 눈빛이 안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오가미 널 오해하는 게 난 싫어. 그리고 오가미의 웃는 얼굴을 더 보고 싶으니까. 알겠어. 이 안경 소중하게 잘 쓸게. 어때? 어울려? 완전 어울려. 쿠보, 정말 고마워. 그날 본 오가미의 웃는 얼굴은 내가 살면서 본 웃는 얼굴들 중 단연코 최고였다. 이 웃는 얼굴을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도록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앞으로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서 오가미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안경을 써서 인상이 좋아진 것도 있고 가정 환경이 조금 좋아진 것도 있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한다. 오가미,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안 놀래? 뭐야, 내가 먼저 말했어. 그치, 오가미? 당연히 둘 다 갈게. 그 영향으로 놀림받거나 무서워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반 아이들이랑도 어울리게 되었다. 나오토 덕분에 매일 행복해. 나도 치히로의 웃는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뻐. 나오토가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준다면 더 많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만 믿으라고. 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다. 그 후 나는 치히로에게 고백을 해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다는 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다. 야 저기! 저건 시간을 관통하는 쪽이잖아. 그렇다는 건 게임 파트너인 유아독전 쌍검도 있다는 거야? 넘사벽 보스를 쓰러뜨리고 다 플레이어가 된 저 둘이 어째서 초보자들이 있는 곳에 온 거냐고. 역시 내가 이런 곳에 있으니까 주목을 받게 되는군.
내 이름은 하코나카 제니치. 게임 속 캐릭터 중에 한 명으로 현생에선 고등학교 2학년, 운둔형 외톨이. 오늘은 대검을 양손에 들고 싸우는 겉모습은 미소녀, 속은 아저씨 같은 게임 파트너인 오쓰리가 불러 초보자들이 있는 곳에 온 것이다. 뭐 상관은 없지만 팀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닉네임으로 불러주라고. 모브 몬스터라는 제대로 된 닉네임이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닉네임이 맞냐는 지적은 수용하지 않겠다. 어디 보자.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여기 료칸인 것 같은데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왔냐? 방에 들어가 보니 만나기로 했던 상대는 벌써 한잔하고 있었다. 내 뒤에 있는 미소녀 캐릭터는 엄청나게 큰 대검을 양손으로 싸우는 일명 오쓰리, 내 게임 파트너다. 참고로 아저씨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오쓰리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플레이어 킬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뭐야, 여기로 왜 날 부른 거야? 덕분에 제대로 주목받고 왔잖아. 그런 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동경하는 시선들을 독점해서 기분 좋았을 텐데. 누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완전히 동물원의 팬더 같은 느낌이었다고. 은토리라고 무시하지 마라. 암튼 근데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실은 그게 말이지.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집안 사정 때문에 로그인 못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뭐 출장이라도 가? 집안 사정이라고 했잖아. 이사한다고, 이사. 아 그래? 정근 가는구나. 여사원과의 관계 때문에 좌천이라도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 간다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발상을 하는 거야? 너 본캐는 아저씨 아니었어? 뭐래, 전혀 아니거든.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고생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라. 사람을 기다리면서 맥주랑 삶은 푸콩, 치킨까지 시켜놓고 한 잔 걸치고 있는 여고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게다가 대왕 달걀말이랑 이면수 구이까지 완전 제대로잖아. 이거야말로 완벽한 콤보 이자카야 아저씨잖아. 또 현생의 여고생들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말도 안 써. 뭐? 진짜로? 일본 여고생들은 그런다고? 나의 제대로 된 공격에 당황해하는 오쓰레. 이것만 보더라도 이 녀석의 본캐는 100% 아저씨다. 아마도 중간관리자 언저리겠지. 본캐의 증명은 이걸로 마치겠다. 내일부터 일주일이라 그렇다면 기념 이벤트 참가는 못하겠네. 그래. 미안하게 됐어. 보스 토벌하고 싶어 했잖아. 현실에서 사정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없지 뭐. 신경 쓰지 마. 적당하게 다른 애랑 하면 돼. 그러면 되겠네. 이번에 손해본 건 꼭 벌충할 테니까. 원조 교재는 좀 거북스러우니까 몸으로 벌충하는 게 아니라면 사양하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본캐는 아저씨가 아니라고 아까부터 말하잖아. 누가 여고생이 어묵탕과 따뜻한 사케를 시키냐고. 이거야말로 완벽한 아저씨 콤보잖아. 피곤하다.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녀석은 왜 여고생이라고 우겨대는 거지? 오쓰리와는 30분이나 더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역시 내 게임 파트너답다. 서로에 대해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겠지. 근데 일주일이라 다른 애랑 한다고는 말하긴 했지만 어떡하지? 물론 다른 친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역시 그 녀석만큼 호흡이 잘 맞는 애도 없다. 하루 이틀 오쓰리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지 3일째. 그 일이 일어났다. 게임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자,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하겠다. 자, 들어와라. 소토우라 마도카예요. 예전에는 런던에서 살았어요. 일본에 대해선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 많이 알려주시면 기쁘겠어요. 일본어 잘한다. 드디어 금발 미소녀가 왔다. 해외에서 온 금발 미소녀 전학생한테 열광하는 우리 반 아이들. 하지만 난 그럴 여유도 없었다. 금발 미소녀 전학생님과 은토리인 내가 감히 엮일 일이 없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이 전학생이 요새 며칠 동안 만나지 못했던 게임 파트너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쓰리? 으악! 방금 눈 마주칠 뻔했어. 그럼 전학생의 자리는 어디 보자. 창가 제일 뒷줄에서 두 번째. 거길 앉으면 되겠군. 네. 내 옆자리잖아.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보면 볼수록 완전 오쓰리잖아. 혹시 진짜 본인 아냐? 아니 설마 말도 안 돼. 그 녀석은 리얼로 아저씨일 거야. 사실 미소녀 여고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온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저기 소우트라는 취미가 어떻게 돼? 온라인 게임? 나 꽤 잘하거든. 소토우라는 일본은 처음이야?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건 없어?
푸콩 삶은 거랑 치킨, 그리고 이면수 어구이랑 달걀말이, 그리고 어묵탕. 성인이 되면 맥주랑 따뜻한 사케도 마시고 싶어. 소트라 진짜 재밌네. 아저씨 같아. 누구 보고 아저씨래. 으아? 공격력도 좋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녀와 그 녀석의 공통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뿐이었다. 너무 신경이 쓰여 이대로 가다간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수면 부족이 심해지기 전에 난 확인을 위해 액션을 취하기로 했다. 어머, 하쿠나카. 내 이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뭐.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그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어떤... 너무 갑작이라 미안한데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아니, 우리 아빠를 만나서 뭘 하려고? 우리들 오래되긴 했지만 현생에서 만난 지 아직 3일밖에 안 됐어. 따님을 주세요. 뭐 그런 건 너무 빠르잖아. 그런 거 말 안 한다니까. 내가 아버지를 뵙고 싶은 건 네가 내 게임 파트너. 방금 아주 거슬리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소토라? 너 방금 우리들 오래되긴 했지만 이라고 말했냐? 말했는데? 현생에서 만난 지 아직 3일밖에 안 됐다고? 게임에선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 그 말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네가 아저씨의 본캐?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이 타이밍에 이런 공격성 멘트 틀림없다. 그녀는 나의 게임 파트너의 본캐다. 말도 안 돼. 진짜로 미소녀 여고생이었다고? 거기다가 금발... 맞아. 그렇다고 말했었잖아. 근데 전혀 안 믿고 말이야. 아니 안 믿는 게 정상 아니야? 게임상에서 미소녀 캐릭터들은 현생에선 거의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게다가 닉네임도 O3, 좋아하는 음식들도 아저씨 같았으니까 완전히 아저씨인 줄 믿고 의심조차 안 했어. 왜 의심을 안 해? 게임 파트너가 말하는 건 좀 믿으란 말이야. 그건 불가능하지. 대검을 양손에 들고 싸우는 최정상 탑플레이어가 여고생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저기 있다. 서토라. 치킨 먹고 싶다고 했었지? 편의점에 파니까 같이 안 갈래? 너 하쿠나카 맞지? 시간 괜찮아? 미안. 잠깐만. 난 괜찮아. 할 얘긴 다 끝났어. 그럼 이만. 잠깐만. O3 아니 소우토라가 뒤에서 뭐라고 외친 것 같긴 하지만 난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래서 이젠 현생에선 그녀에게 볼 일은 없다. 현생에서의 그녀는 O3가 아닌 소우토라 마도카이니까. 게임상에서의 사이를 현생으로 끌어들이는 건 매너가 아니지. 왜 네 맘대로 먼저 간 거야? 못 만난다는 선언을 하고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봤더니 갑자기 게임 파트너가 화를 냈다. 왜냐고 물으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다 해서 볼 일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왜 돌아갔냐고. 같이 돌아갔으면 좋았잖아. 은둔형 외톨이인 내가 여자애들 4명한테 둘러싸여서 돌아간다? 사람 당황하게 좀 하지마. 여자애랑 말하는 게 힘든 은토리를 얕보지 말라고. 난 단 몇 초 만에 분위기를 다운되게 할 자신도 있어. 나랑은 편하게 말하잖아. 그거야 알고 지낸 지 몇 년이나 됐고 현생에선 아저씨라고 믿었으니까. 그럼 계속 나랑 말하다 보면 다른 애들도 너랑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냐? 게임에선 몰라도 현생에선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게임상에서의 사이를 현생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내 말 맞지? 현생에선 우리들은 그저 같은 반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 걸고 그러지 마. 뭐? 이유가 뭔데? 평소에 날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운토리잖아 난. 전학 오자마자 인싸가 된 네가 이런 나랑 같이 있는 건 이상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말 안 거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한테도 민폐일 거고. 그런 건 싫어. 이렇게 같은 반까지 됐는데 말이야. 어린애처럼 굴지 마. 게임상에선 얼마든지 상대해줄 테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도 안 돼. 현생에선 우리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이니까. 상관없는 사이? 그럼 상관이 있는 사이면 되는 거네? 다음 날. 굿모닝. 굿모닝. 현생에선 말 걸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녀석이라니까. 저기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너네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사귀게 됐어. 뭐?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야,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생에서 합법적으로 너랑 말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하코나카 제니치. 현생에서 상관 있는 사이가 되면 같이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 내 말 틀려? 틀린 건 아니지만 너 어떻게 하려고 이래? 나 같은 애랑 사귄다고 다들 생각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구나.
바로 대답하네. 그것보다 이렇게 현생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줘, 우리 남친.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일요일 어때? 커플답게 영화랑 밥 먹으러 가자. 급발진 장난 아니네. 현생에서도 가까워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싸울 때도 난 항상 앞에 서서 하잖아. 그럼 난 뒤쪽에서 거리를 두며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알겠어. 아싸.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됐다. 그리고 또 교실로 돌아가니 예상했던 대로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난 모든 폭탄 등을 피하며 다시 이 녀석한테 향하도록 했지만 이 아저씨는 대단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자였다. 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시간이 딱 점심 먹을 때인데 영화랑 밥 뭐부터 먹을래? 그럼 밥 먹자. 아침을 안 먹고 나와서 엄청 배고파. 오케이, 그럼 갈까? 내가 생각해둔 데가 있어. 네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그래? 그럼 나 기대해도 되지? 그리고 말이야, 그것 말고 나한테 할 말은 없어? 그것 말곤 딱히 없는데. 오늘 옷 예쁘다, 이렇게 칭찬 정도는 하라고. 우리들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 아니야? 아, 그런 걸 원했어? 듣고 보니 그렇네. 오늘 스워터라는 고급스러운 하얀색 원피스를 기본으로 한 청초한 스타일. 청초한 분위기와 해외 셀럽들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말이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얀색 원피스에 금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예뻐. 그래? 고마워. 이렇게까지 칭찬해줄 줄은 몰라서 나도 모르게 심쿵해버렸어. 다 왔다. 여기야. 여기라고? 상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숨겨진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데 말이야.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아냐? 여기는 말이야, 지역마다 가맹점을 둔 이자카야 체인점. 레스토랑처럼 생선을 메인으로 한 메뉴도 있어. 이자카야? 맞아.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메뉴도 다 있어. 그동안 표출 못했던 아저씨 취향을 오늘 제대로 즐겨봐. 물론 현실에선 미성년자니까 술은 안 되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첫 데이트에 이자카야라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투덜대는 거에 비해선 엄청 맛있게 먹었으면서. 음식은 죄가 없으니까. 치킨이랑 이면소구이도 맛있었어. 디저트로 나온 두부 푸딩도. 그 가게 거는 양도 많지만 맛도 존맛이야. 다음에도 또 가자. 알았지?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시작한다. 영화관 좌석에 앉으니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화는 그녀가 원한 로맨틱 코미디로 골랐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게임 파트너와 현생에서 만나서 관계를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다. 마치 우리들 이야기처럼. 영화 속 캐릭터들은 진심으로 연애를 한다. 그거 하나만이 우리들이랑은 다르다. 하지만 진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 사실은... 저기 뭐? 뭔가 우리들 이야기 같다. 그러게. 있잖아, 그때 애들 앞에서 말했던 거. 제니치는 현실에서도 편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같이 있고 싶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난 네가 좋아. 서로가 서로의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늘도 내가 아니었으면 이자카야 레스토랑 같은 데는 안 갔을 거잖아? 그거야 뭐... 그러니까 제니치 너만 좋다면 진짜로 해버릴까? 우리들 진짜로. 뭐야? 불이라도 난 거야? 그런 것 같아. 일단 침착하게 생각하자. 연기가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직원들 지시를 기다리면서 빠져나가면... 연기가 점점 거세지면서 화염도 새질 무렵 관객들 일부는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그 때문에 나와 소워터라는 인파에 휩쓸려 서로를 놓치게 됐다. 제니치! 난 괜찮아. 인파를 해치고 오면 위험해. 밖에서 보자. 어떻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소워터라는 무사한 거야? 내 앞과 뒤쪽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빠져나오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들고 두 명 줄어들고 결국엔 아무도 안 나올 때까지 거기엔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이 녀석 설마 아직도 안 해? 주말 낮이라 길이 막혀 소방차는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 그동안에도 불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망설일 시간은 없다. 어느새 난 다시 영화관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소토라! 어딨어? 소토라! 제니치! 소토라! 있다. 3층 비상구 근처에 그녀가 있다. 발목을 삐어서 움직이지 못한 것 같다. 바보야. 이렇게 위험한데 왜 온 거야?
몰라.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었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직 대답도 못했는데 그 전에 네가 없어지면 곤란하다고.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근데 대답은? 나도 널 좋아해. 이런 데를 정신없이 뛰어들어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다시 한번 잘 부탁한다, 소우토라. 현생에서도 게임에서도. 나야말로 잘 부탁해. 근데 그러면 이젠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진짜로 남친 여친이 됐으니까. 너 자꾸 까불래? 은토리한텐 여자의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다면 앞으로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 시간은 넉넉히 있으니까 말이야. 현생에서도 게임에서도. 선배, 저 엄마가 되러 왔어요. 뭐? 순간 뇌정지가 왔다. 가뜩이나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틀림없는 내 후배이자 부하인 하자쿠라 히나였다. 꿈이나 환각도 아닌 것 같다. 아니, 잠깐! 그나저나 얜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람?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엄마가 되러 왔어요. 강조해서 2번이나 말했다. 아무래도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이름은 야구루마 미노루.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인 내가 후배한테 그런 희한한 말을 들었다. 사실 짐작 가는 바가 없지는 않다. 그건 미노루, 누구야? 손님? 요카! 그게 이 언니는... 희나다! 아니, 아는 사이야? 이 애는 조카 딸인 히이라기 유카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나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무튼 기운이 넘치는 꼬마 아가씨다. 안녕. 유카, 오랜만이야. 안녕. 그 둘은 즐겁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신나게 인사를 나눴다.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광경에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저희 어머니랑 유카 어머니는 친구였거든요.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치? 이 둘이 아는 사이였다니 세상은 진짜 좁구나. 근데 어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와, 수검댕이다, 수검댕이! 그러게 습검댕이네.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예요? 저기요, 선배. 이게 다 뭐예요? 빨랫감은 수북이 쌓여있고 방은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여기가 무슨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다, 돼지우리! 웃음이 나와요? 얼른 대청소부터 해요. 세상에, 이거 다 덜 말랐잖아요. 한 군데에 모아서 다시 세탁기에 넣어요. 그리고 먼지도 좀 털고요. 네. 그녀는 마치 호랑이처럼 매섭게 집안일을 진두지휘했는데 굉장히 똑부러지고 익숙해 보였다. 어디서 그런 경험을 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숙련자의 내공처럼 보였다. 오. 자, 수고했어요. 깨끗해졌죠? 결국 빨래랑 청소도 거의 다 그녀가 해치웠다. 나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 왠지 집주인으로서 한심하게 느껴진다. 스테이크다. 우와, 요리도 했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게 바로 제 진짜 실력이에요, 선배. 자, 많이 드세요. 직접 차려 먹는 집밥은 오랜만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나랑 유우카는 둘 다 정신없이 밥을 먹었고 리필까지 해서 먹었다. 아침에 먹을 것도 만들어뒀으니까 된장국은 데워서 드세요. 이후에 자세한 얘기는 내일 회사에서 해요. 뭐? 이후? 안녕히 주무세요, 선배. 잘 자, 유카. 야, 잠깐만. 벌써 가네. 하여튼 성격 급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다음 날 나는 하자쿠라에게 점심을 사주었다. 어제 집안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때 그 말의 진위를 듣기 위해서였다. 역시 선배한테만 유카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입을 열자마자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니야. 그렇지는. 선배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항상 졸려 보이고 일을 하면서도 실수가 잦아졌잖아요. 다들 걱정해요. 게다가 그 여파가 누구한테까지 오는지 알아요? 찍소리도 못하겠네. 전부 그녀의 말이 맞다. 하지만 물론 나한테도 다 이유가 있다. 얼마 전에 이오카의 엄마이자 우리 누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엄마, 왜 눈을 안 떠? 왜 안 일어나? 미노루. 이오카의 아빠는 그녀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병에 걸려 사망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진작에 돌아가신 상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 되었다. 그 애를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 엄마랑 아빠, 누나 모까지 해서 내가 유카를 훌륭하게 키울 거야. 정말이지, 선배도 참. 그런 성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다 엉키고 꼬여서 버둥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상사를 케어하는 것도 부하의 의무죠. 제가 엄마 역할을 할게요. 아니, 그게 부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진짜 그래도 되겠어?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이 모자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배가 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있으면 야근이나 유치원 등하원도 교대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전 이미 결정했어요. 유우카도 좋다고 했고요. 제가 엄마로서 지낼게요. 그렇게 반쯤 강압적으로 나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유우카는 놀랍도록 그녀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희나, 그림책 읽어줘. 그래, 좋아. 옛날 어느 한마을에 엄마. 그래, 엄마 보고 싶지, 유우카. 유우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무도 따스했는데 나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모성애가 넘치는 사람인 줄 몰랐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이 야무져서 청소랑 빨래를 비롯하여 뭐든지 순식간에 해치웠는데 덕분에 집은 점점 깨끗해졌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 같았다. 자. 그러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다. 엄마, 아빠, 누나랑 다 같이 행복하게 웃었던 그 시절의 우리 가족들 생각이. 하자쿠라, 네가 해준 밥은 진짜 맛있다. 아, 이오카, 피망은 남기면 안 되지. 맛없는데. 힘내, 유우카. 딱 한 입만 더 먹자. 응? 그녀 덕분인 건지 최근에는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 식욕도 돌아왔고 왠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가볍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물건이 많이 늘었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집에는 하자쿠라의 옷과 컵 등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녀석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다. 이래도 되는 걸까? 솔직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을 때도 있는데. 아, 선배, 짐을 좀 옮겨와도 되나요? 제가 쓸 이불이랑 베개, 매트리스. 아니, 야, 너 진짜로 여기서 살 생각이야?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으니까 여기서 재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월세랑 생활비는 낼게요. 그건 좀 아니지. 젊은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오다니. 선배, 의외로 그런 부분에선 또 고지식하시네요. 있잖아, 유우카. 나 여기서 살아도 돼? 희나도 같이 살 거야? 코 자는 것도 나랑 같이 할 거야? 응, 물론이지. 목욕도 같이 하고 밤에는 잠도 같이 자자. 아싸! 희나랑 같이 자야지. 들뜬 유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집의 서열순위가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나저나 이런 완전 동거하게 되는 거잖아. 괜찮을까? 내가 괜찮을까? 왠지 생활감이 더 늘어났네. 이 묘한 느낌은 뭐지? 어머나, 선배, 흥분했어요? 뭐야, 변태. 아니거든. 그나저나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볼지도 모르는데. 선배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올려다보는 후배의 두 뺨은 아주 옅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다. 농담이에요. 유우카도 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갑자기 늑대로 변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보냐? 그런 짓을 안 해. 깜짝이야. 이런 농담을 하지 말라고. 진짜로 받아들이면 어쩌려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녀 덕분에 나는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이오카는 종종 밤에 울고는 했었다. 엄마가 보고 싶은 건지 밤만 되면 갑자기 깨서 하염없이 우는 것이다. 엄마, 어디죠? 엄마. 이오카. 난 역시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걸까 싶은 마음에 속이 타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온 뒤로 이오카는 밤에 울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다 같이 푹 잘 수 있게 되었다. 편하게 푹 자. 옆에 있어줄 테니까. 이제 무서운 일은 없어. 괜찮아. 하자쿠라. 마치 진짜 엄마인 것처럼 다정하게 웃는 하자쿠라. 어째서일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도 아빠랑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딱 지금 유우카 나이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랬구나. 그럼 어머니들끼리 친구였다는 건. 네, 새엄마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쯤에 재혼하셨거든요. 부모님이랑 사이도 좋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도 귀엽고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일하느라 바쁘셔서 자연스럽게 제가 집안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하게 집안일을 진두지휘했던 것도 다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였던 거로군. 그래도 저희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셔서 좀 나았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누나네도 그렇네. 다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떠났는지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유카뿐이야. 선배, 정말이지 액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어쩌다 보니 울적한 얘기를 해버렸네.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나저나 하자쿠라 너 진짜 많이 컸다. 옛날에는 툭하면 덜렁대고 실수만 했는데. 선배, 제 흑역사를 들추지 마세요. 하여튼 몰라보게 성장했어. 그녀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무렵에 사수를 담당한 사람이 나였다. 그래도 의욕은 넘쳤지만 그게 부작용을 줬던 건지 하는 일마다 족족 실수를 거듭했다. 서류 제출기한을 잘못 봤다. 어떡하죠? 약속 잡는 걸 까먹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녀의 뒤처리를 도왔고 때로는 상대 측 회사에 가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한때는 내가 너무 사과만 하러 다니니까 부서 내에서도 수도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적도 있을 정도다. 그렇게 맨날 울상이던 신입사원이 나도 감회가 새롭네. 잊어주세요, 제발요. 안돼 아마 평생 못 잊을걸. 진짜 선배 너무해요. 그렇다. 그녀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제는 공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녀의 호의에 기대기만 할 수는 없지. 나도 기운을 내서 업무에 임했다. 하자쿠라,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어째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실수의 여판이 뭐니 하는 건 그냥 핑계겠지? 상사와 부하 관계를 초월한 행위. 어쩌면 혹시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다녀왔어. 하자쿠라는 외출했나? 현관에는 유우카의 신발밖에 없었다. 오늘은 그 녀석이 데리러 가는 날인데 장 보러 간 건가? 이 목소리는 설마 혼자서 욕실에 들어갔나? 유우카! 선배? 미나리도 들어올래? 미안. 신발이 안 보여서 그래서 네, 신발에 뭐가 묻어서 닦고 말리느라. 어쨌든 미안.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저기 간장 좀 줄래? 네, 여기요. 둘 다 왜 그래? 얼굴이 빨개. 어떡하지? 하자쿠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볼이 빨개진 그녀의 얼굴은 무척 예쁘고 귀여웠다.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나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아니, 깨닫지 못한 척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다. 어엿한 성인 여자였던 것이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요, 선배. 아니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지. 항상 고마워, 하자쿠라. 선배. 미나리 이거 봐. 내가 식탁 닦고 있죠. 이오카가 이제 우릴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유카 너무 착하네. 고마워. 내가 그것을 눈치챘기 때문일까? 우리 셋이 함께하는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고기가 싸네요. 오늘은 고기 전골이나 해서 먹을까요? 고기 전골이다. 좋아. 나도 전골 요리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이젠 계란만 사면 되겠네? 고기 전골. 어머나, 보기 좋네. 엄마 아빠랑 장 보러 왔니? 응, 맞아. 이오카? 유카 얘도 참. 놀이공원이다. 뭐부터 탈까? 그러게, 뭐부터 타지? 관람차가 좋으려나? 아니면 회전목마는 어때? 타고 싶어. 셋이서 같이. 이 자세는 왠지 너무 창피한데. 재밌어, 유카? 좋은 냄새. 게다가 부드러워. 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선배, 귀에 입김이 닿아요. 미안. 진짜 놀란 목소리마저 귀엽잖아. 안돼 정신 차려. 잠들었네. 지쳤나봐요. 하루 종일 신나게 돌아다니더니. 우리는 어느샌가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온기. 이 온기를 잃고 싶지 않다.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워.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유우카는 온몸에서 열이 났다.
불쌍한 유우카. 어지간히도 괴로운지 연신 가쁜 숨을 내뱉고 있었다.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이 나이 때에는 원래 열이 잘 나는데. 문득 우리 둘이 살았을 때도 그랬었다는 게 떠올랐다. 이제는 그런 나날들이 아주 오래전 일인 것만 같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엄마, 민호야, 희나, 나 두고 가지 마. 우리는 여기에 있어. 절대로 널 두고 가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행복으로도 이어질까? 며칠 뒤 유우카는 열이 내리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나와 하자쿠라도 그 사실에 안도했다. 배고파. 희나, 밥 먹자, 밥. 유우카는 그렇게 말하며 폴짝 뛰어가 하자쿠라를 끌어안았다. 그런데 왜 그래, 희나? 하자쿠라? 열이 엄청나잖아. 기다려. 지금 병원에 연락할게. 하지만 선배. 회사보다는 네가 더 중요하지. 어쩌면 유우카의 감기가 옮은 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건 내 책임이다. 독감 같은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약 먹고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래. 미안해요. 바보. 네가 왜 사과를 해. 미안한 건 나야. 여러모로 수고를 끼치고 힘들게 한 건 난데. 아니에요. 전 천벌받은 거예요. 제가 불순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넌 지금 아파서 마음이 약해진 거야. 이제 얘기하지 마. 푹 쉬어. 들어줘요, 선배. 유우카가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무엇보다도 선배한테 힘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그때 뭘 해도 실수만 하고 다른 분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때 선배가 항상 제 곁에서 절 도와주시고 격려해줬어요. 기죽지 마. 처음에는 다들 그런 거야. 너는 너무 정직해서 그래. 자, 잘 들어.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이 모자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무도 없다면 나한테 부탁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때 그 얘기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때부터 쭉 항상 선배를. 그렇구나. 그랬던 거구나. 정말이지. 너는 너무 정직하다니까. 그런데 결국 선배랑 유우카한테도 민폐만 끼치고 제 몸 하나도 못 챙기고 전. 그렇지 않아. 자, 봐. 희나, 일어났죠? 괜찮아? 유우카. 네 진심이 어떤지는 우리 다 알고 있어. 유카는 이제 너를 마음속 깊이 따라.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난 희나라면 괜찮아. 희나라면. 있잖아 희나. 너만 괜찮다면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줬으면 해. 가족이 되어줬으면 해. 나랑 같이. 네. 눈물을 터뜨리는 희나와 그녀를 위로해주는 유카. 그 다정한 광경을 보던 나는 두 사람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좋은 아침이야, 아빠. 웬일이야. 우리 잠꾸러기 공주님이 벌써 혼자 일어났네. 나도 곧 있으면 누나가 될 거잖아. 모범을 보여야지.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다녀와 유우카. 갈 때 차 조심하고. 쟤도 참 많이 컸다. 왠지 갑자기 나이 든 느낌이야. 말은 아직 젊으니까 힘내 여보. 그래 맞아. 벌써 늙어버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이 아이가 이오카의 남동생이 태어날 거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나도 알아.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소중한 가족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녀와요 여보. 다녀올게. 엄마, 아빠, 누나, 매형.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그들에게 맹세한다. 꼭 이 행복을 지켜나가겠다고. 아빠, 이거 무슨 그림이야? 그건 아빠의 소원을 이루게 해준 마법의 그림이야. 우와, 이 그림 아빠가 그린 거지? 그럼 설마 아빠는 마법사인 거야? 그렇지? 다만 그 그림이 특별한 그림이라는 건 장담해. 엄청 예쁜 그림이야. 거기다 보고 있으면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어. 역시 아빠는 대단해. 나도 아빠처럼 그릴 수 있을까? 그 그림을 좋아한다면 물론 할 수 있지. 그 감정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 노력할 수 있으니까. 아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 그래.
그건 바로 내 이름은 아카이와 유이치. 아리스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나는 오늘도 수업 중에 노트에 여백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대상은 내 오른쪽 앞에 있는 같은 반 모리아 나나카이다. 모리아 나나카는 아리스 학원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 랭킹에서 항상 탑을 유지하고 있는 미소녀이다. 성적이 우수하고 성격도 밝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많다. 사실 나도 그녀에게 옅은 연심을 품고 있다. 물론 알고 있다. 주제도 모르고 품고 있는 무모한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마음은 어떻게 해도 접을 수가 없었다. 음침한 아싸인 나와 사귀어 줄 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테지만 말이야. 어느 날 방과 후 나는 교정 구석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풍경은 실물을 쓰고 거기에 상상 속 모리아를 그려놓고 있다. 이게 내 그림의 기본 스타일이다. 배경은 은행나무로 해볼까? 오늘은 어떤 모리아를 그릴까? 끊임없이 펼쳐지는 상상의 나래. 그녀를 눈에 박히도록 관찰하고 있어서 그림 그릴 때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위험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뒤로 날려버렸다. 모리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 항상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길래 궁금해서. 이때 문득 깨달았다. 스케치북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는 것을. 게다가 정확히 본인이 그려져 있는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들키면 끝이다. 나는 당황하며 주우려 했지만 모리아가 먼저 주워버렸다. 보면 안 돼! 이거 혹시 나야? 내 마음속 절규가 무색하게도 모리아는 스케치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도 전부 나네? 나를 이렇게나 많이 그리다니. 너는 무리야. 이제 날 싫어하겠지? 역겹다고 생각할 거야. 절망에 빠진 나. 이렇게 되어버린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로열 도계자를 했다. 어디가 로열 도계자인지 하면 머리를 상하 좌우로 바닥에 찢는다는 점이었다. 고개 좀 들어줄래? 별로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건 그렇고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다면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날 모델로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래? 어? 상상 속의 모리아가 아니고 진짜 모리아를 모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진짜 괜찮아? 내가 널 그려도? 물론이지. 안 괜찮으면 이런 부탁 안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려줄 거야? 모리아가 괜찮다면 나야 물론이지. 오히려 내 쪽에서 부탁하고 싶을 정도인걸? 진짜 모리아를 보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나야 바라던 바지. 그럼 잘 부탁해. 나야말로 잘 부탁해. 그렇게 나와 모리아가 쉬는 날 같이 외출하게 되었다. 바다나 산, 식물원 등등.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리아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 오늘은 큰 공원에 왔다. 분수대 근처에서 모리아가 포즈를 잡았다. 나는 집중해서 붓을 캔버스에 가져다 댔다. 이 순간만큼은 신기하게도 잡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 됐다. 보여줘. 자, 여기. 와, 예쁘다. 역시 네 그림은 보고 있으면 심장이 찡하고 따뜻해져. 정말 대단하다. 네가 마음에 든다면 다행이야. 심장이 간지러운 이 느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이것도 내가 가져도 돼? 물론이지. 고마워. 소중하게 보관할게. 진심으로 기뻐 보이는 모리아. 그 웃는 얼굴이 내 짝사랑을 더 심화시켰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눈앞에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닌 걸 다시 확인할 때면 기쁨이 북받친다. 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말로 잘 표현할 순 없지만 한 가지에 전념하는 진지함이 전해져. 그래? 솔직히 나는 스스로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실히 모리아가 말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카이와가 부러워. 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반대로 뭐든 잘하니까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저기 있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산책이라도 하지 않을래? 네가 괜찮다면 좋아. 고마워. 그럼 갈까? 갑자기 모리아가 손을 잡아왔다. 역시 손잡는 건 싫어? 그런 건 아니야. 거절하지 않고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행이다. 눈부신 미소를 짓는 모리아가 내 옆에 섰다.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빠른 심장 고동이 느껴졌다. 나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카이와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너희 집? 응. 그날은 저녁까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해서. 정말 내가 가도 괜찮아? 물론이지. 어차피 그날은 비 예보가 있어서 밖에서는 못 그릴 것 같고. 그럼 알겠어. 일요일 나는 예정대로 모리아 집에 방문했다.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와. 생애 처음으로 여자아이의 집에 방문한 거라 긴장이 풀리지가 않았다. 이게 모리아의 방이구나. 뭔가 좋은 향기가 나. 이게 여자아이의 방인가? 좀 더 향기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러면 변태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럼 바로 시작할까? 잠시만, 뭘... 모리아가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다. 설마 싶은 행동에 정말 당황해버렸다. 이거 설마 그런 걸 한다는 건가? 어른의 세계로 향해 같은 건가? 나는 아직... 이 상황에 대체 뭘 생각하는 거냐, 이 바보 같은 자식! 짠! 오늘을 위해 수영복을 사봤어. 어때? 어울려? 수영복인가? 엄청 잘 어울려! 모리아의 수영복 차림이 날 금세 두근거리게 만든다. 이게 모리아의 수영복 차림... 너무나도 여신! 게다가 모리아는 옷을 입으면 말라 보이는 타입이구나. 특히... 안 되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오늘은 아카이와를 고뇌시키는 포즈를 가볼까? 잠시만, 그런 말을 들으면 혈압에 좋지 않다고. 수학마 같은 모리아는 내 마음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준비 끝났어. 모리아의 목소리를 신호로 스케치북을 들어올린 나. 평소엔 완전히 집중 모드가 되는 나도 오늘만큼은 마음이 들떠버린다. 번뇌퇴산, 집중. 몇 번을 치고 들어오는 본능. 잡념과 싸우면서 나는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내는 것에 성공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모리아가 팜플렛을 한 장 가져왔다. 오늘은 아카이와에게 부탁이 있어. 이 테마로 그림을 그려줬으면 해. 진지한 얼굴로 가져온 팜플렛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결혼을 테마로 한 콩쿨의 응모 요강이었다. 팜플렛을 본 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 이건 안 될 것 같아. 어째서? 그건... 나는 과거 자신을 떠올리며 이유를 설명했다. 언젠가 나에겐 콩쿨에서 상을 쓸어오던 시절이 있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잘난 척인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상장과 기념품을 받았던 기억밖에 없었다. 주변 어른들은 그런 나를 신의 어린 화가나 신동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그러나 관계자라고 하는 어른들은 점점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해왔다. 좋아서 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지 못하게 되었다.
어른들 때문에 언젠가부터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날들이 싫었던 나머지 콩쿨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거절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해. 사정을 몰랐다고 하는 애도 멋대로 이런 부탁을 해버렸네. 아니야, 사정을 몰라서 그랬던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야말로 거절해서 미안해. 이때 쉬는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 교실로 돌아가야겠다. 정말 미안해. 모리아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은 어째선지 조금 슬퍼 보였다. 나는 그런 모리아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모리아가 갑자기 입원을 했던 것이다. 나는 휴일에 모리아의 병문안을 왔다. 안내받은 병실에 들어가니 병상 위에 모리아가 보였고 옆에 성인 여성이 동시에 이쪽을 바라보았다. 아카이와 왔어? 아, 저 아이가 네가 말한. 그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만나서 반가워. 나나카 엄마 모리아 스미레라고 합니다. 딸과 친하게 지내주어서 고맙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카이와 유이치라고 합니다. 저야말로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럼 둘이 얘기 나눌 수 있게 엄마는 가볼게. 천천히 있다 가렴. 어머님은 작게 윙크를 하며 병실을 나갔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야, 그건 그렇고 몸은 괜찮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쓰러졌던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주 안에는 퇴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거면 다행이다. 저기 있잖아. 저번에 부탁한 건 역시 안 되는 거지? 미안해. 네 부탁이라도 그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구나. 미안해. 끈질기게 굴어서. 잠깐 동안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난 놓치지 않았다. 모리아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콩쿨 그림에 고집하는 거지? 무슨 사정인지 물어보면 될 일이지만 그걸 알면 무엇이 해결되기라도 하나? 콩쿨 그림을 그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결국 결과는 똑같을 거다. 오히려 기대해버릴지도 모르니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색해져 무난한 대화를 조금 나누고는 병문안을 마쳤다. 병실을 나오자 어머님이 서 계셨다. 나나카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괜찮니?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같이 병동 로비에 테이블이 있는 곳에 앉았다. 갑자기 붙잡아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게는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얘기신가요? 나나카는 어렸을 적부터 심한 신장병을 앓고 있단다. 네? 어머님이 울적한 어투로 딸에 대한 일을 말해왔다. 모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통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병을 고치려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성공할 확률이었다. 성공할 확률은 약 50%. 결단을 내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확률이었다. 모리아는 그 수술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모리아가 수술을 받지 않는 건 역시 수술을 실패할까봐 무서워서인가요? 그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다. 수술을 받고 실패해서 끝나는 것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 그렇군요. 다행히도 모리아의 병은 지금 당장 진행되는 병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처럼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병이 진행되어 이윽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병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날 때면 재발할 빈도가 높아져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자고는 생각하고 있단다. 하지만 나보다 더 오래 살아줬으면 해. 어머님의 기분이 아플 정도로 잘 전해져 왔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그래, 맞아. 나나카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최근에 딸이 그 그림들을 내게 보여주며 즐겁게 얘기해 주었단다. 그렇게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얘기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봤단다. 앞으로도 나나카를 잘 부탁한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친구로 있어주렴. 네, 물론이죠.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모리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적인 방법은 모리아가 수술을 받고 무사히 성공하는 것이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생판 남인 내가 안일하게 끼어들 수는 없었다. 이건 그녀와 자신의 문제니까. 모리아는 결혼을 테마로 한 콩쿠르의 그림을 고집했었지. 그건 마음 한편에서 미래를 희망하고 있던 게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도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게 될까? 애초에 내가 할 수는 있을까? 격한 갈등과 같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러 나는 모리아와 함께 미술관에 방문했다. 갑자기 오자고 해서 미안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네가 먼저 가자고 한 건 드문 일이긴 하네. 보고 싶은 작품이라도 있어? 그렇지. 나는 모리아와 함께 내부에 들어서 한 층으로 향했다. 거기에 오늘 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모리아의 시선이 한 장의 그림에 못 박히듯 멈추었다. 이 그림은 결혼식을 올리는 남녀가 그려진 금상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건 내가 너만을 위해 그린 그림이야. 단지 네가 봐줬으면 해서. 그리고 네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지. 대단해. 이렇게 예쁘고 따뜻한 그림을 보는 건 처음이야.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찡하고 따뜻해져. 네 마음이 그림으로부터 넘쳐흐르는 게 잘 느껴져. 순수하고 아름다운 물방울이 모리아의 볼을 타고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왔다. 나 수술 받을게. 아카이와가 그린 그림 같은 미래를 실현시키고 싶으니까. 나도 너와 같은 기분이야. 자연스럽게 내 손이 모리아의 손을 잡았다. 모리아도 내 손을 맞잡았다. 우리들은 잠깐 둘만의 세계 속에 그림을 감상했다. 미술관에서 나오니 하늘이 하늘색으로부터 다홍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림에 그려져 있던 남자 아카이와지. 그렇다면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지? 응. 그렇구나. 그럼 우리 연인 사이가 되어야겠네. 연인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확실히 그 말 그대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오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넘어 간질거리는 기분이 전신을 감쌌다. 그러자 모리아가 갑자기 내 앞에 멈춰섰다. 아카이와, 난 네가 좋아. 그림을 그리는 네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와 연인이 되어줄래? 나도 널 줄곧 좋아하고 있었어. 나야말로 잘 부탁해. 모리아가 고개를 조금 들어 올린 상태로 눈을 감았다. 모리아의 의도를 알아챈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이 순간 평소같이 심약하고 겁 많은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달콤하고도 뜨거운 한순간이 지나갔다. 이게 내 첫 키스야. 첫 키스는 결혼하는 상대에게만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런 슬픈 건 싫어. 말해두겠는데 내 첫 키스는 반품 불가야. 알겠지? 나도 너와 앞으로 미래를 함께 걸어가고 싶어. 다행이다. 우리는 다홍빛으로 물든 세계에서 언제까지고 마주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나와 나나카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나나카의 수술은 무사히 성공하고 무사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반면 나는 화가라는 지위를 쌓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유이치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나나카 덕분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며 웃었다. 유이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같은 타이밍에 서로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그 그림처럼 끝을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과거를 통해 현재가 있고 미래로 연결된다. 나는 앞으로도 그려나갈 거다. 나와 나나카의 행복한 미래를.